두 번째 발표는요. Witness of Steam It 조재우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The road steam had taken and to be taken 이란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우입니다.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스팀이 이제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럴 스팀이 왜 이렇게 호응을 얻었고 그런 어떤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팀잇의 이름의 어원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넣어봤는데요. 스팀잇은 에스팀 it을 이 앞에 이를 빼고서 만든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팀잇이라면은 존중하다. 이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뭐 평가나 의견이나 이런 걸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스팀잇이 처음에 말하는 게 생각의 가치, 당신의 생각은 소중합니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스팀을 보상을 주는 콘텐츠 플랫폼이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존중이라는 의미가 뭘까? 존중은 사실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걸 수 있지만은 이때는 사실 정신적이지만 늘 존중한다 하면서 실질적인 무언가 보상을 주지 않으면은 그게 진짜 존중인가? 그런 의문으로 시작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스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컨텍스트 상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팀이 나오기 전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플랫폼은 무료입니다. 무료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데, 하지만 우리가 이 플랫폼에 컨텐츠를 올렸을 때 기여하는 가치, 그리고 우리의 개인 정보를 이 그 플랫폼에 줌으로써 그 컨텐츠가 얻는 이익들, 이것과 비교했을 때 무료가 과연 그 적당한 이익이나 적당한 비용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페이스북의 경우는 보더라도 뭐 per 유저 인당 레비뉴가 $5, 쿼터 $5니까 연간 $20 됐던 것 같은데 이때는 그런 정도였고요. 그리고 주커버그 얼마 전 개인정보 이슈 있었잖아요. 개인정보도 타깃 광고 업체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고 이랬거든요. 개인정보 유출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페이스북이 $20, 우리 인당 $20 버는 데 비해서 그의 10%도 뭐 10%니까 0% 받고 있죠. 거의 무료 사용이라는 명목하에서 0%를 받고 있던 현실이었던 거죠. 이때 이제 스팀잇이 예스를 외친 거죠. 다들 무료 사용이라는 플랫폼들이 야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잘 해준다는 식으로 야 우리가 이거 공짜로 제공해줄게, 이 기능도 추가하고 요 기능도 추가하고 해줄게, 그냥 무료로 쓰기만 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뒤로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가던 상황에서 스팀잇은 블록체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 이 이익들, 보상들 너에게 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스팀잇은 2016년 3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페이아웃은 201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메가 페이아웃이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반응을 아는데 이게 역시 얘가 반응이 아니었어요. 어라? 굉장히 놀라는, 의외라는 반응이 있죠. 이게 찍힌 돈이 나는 그냥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돈이 되네? 이거로 내가 뭐 사 먹어봤는데? 이런 글들이 막 그때 올라온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아무도 안 믿던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내가 글을 올리는데 돈을 줘? 그 전에는 전혀 상식이 아니었는데 글을 올리니까 돈을 줬다. 그럼 내 컨텐츠, 내가 만들어낸 게 무언가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아니 여태까지 가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받지 못했던 거구나. 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열광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스팀이 특별했냐? 이런 맥락적인 측면에서 특별했지만은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블록체인이라는 뭔가 좀 핫한 아이템도 있지만은 사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제약 사항도 많거든요. 그럼 스팀이 그 상황을 어떻게 다뤄왔고 타개해 왔는지, 첫째를 꼽자면 저는 디포스 시스템을 들고 싶습니다. 디포스는 위임된 지문 증명에서 하나의 합의 알고리즘 하나인데요.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nothing 스테이크 문제를 해결했다, 타포스를 통해서 했다, 이런 얘기 있지만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저희 이용자 입장에서 한 따지고 보자면은 디포스는 저비용 고성능으로 요약을 될 수 있습니다. 저비용이라는 말은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POW를 쓰는 비트코인이나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수천 분의 1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고요. 근데 성능은 굉장히 TPS 높은, 처리량이 높은 그런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무료 수수료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수수료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수료는 내면 되는 거고 조금 귀찮더라도 누군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글을 하나 쓸 때마다 뭐 1원을 내라 이러면은 이거는 저희에게는 굉장한 오버헤드,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 1원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결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작업이 되는데 그게 해결된 부분이 스팀이 무료 수수료 정책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왜? 스팀 파워를 가지고만 있으면은 평생 동안 얼마든지 뭐 분빌 때는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건 그 전에 블록체인에서는 있지 않던 개념이거든요. 흡사 자유이용권 개념 같은 거죠. 예전에는 어디 입장할 때마다 입장료를 내야 됐어요. 조금이나마 뭐 500원씩 입장료를 낸다 국립공원 갈 때. 지금은 연간 이용권을 끊어주는 겁니다. 대신에 연간 이용권이 좀 싼 연간 이용권이 있고 비싼 게 있어가지고 싼 거는 여름방학 시즌 뭐 이런 연휴 시즌에는 못 들어가고 비싼 거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식으로 그런 수수료 시스템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고성능 부분에 조금만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디퍼스가 제일 처음 적용된 게 여기 두 번째 BTS, 저희 방탄이라고 보통 코인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비트쉐어라는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리고 비트쉐어 다음에 등장한 게 스팀입니다. 2016년에 비트쉐어는 2014년이고요. 그리고 3등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뭐가 나왔죠? EOS 나왔죠. 근데 처리량을 보시면은 뭐 레코드 받아든 거 액티비티 두 번째 예를 봐도 되는데 그 레코드 보시면은 지금 EOS는 1000만, 일일 1000만 개까지 처리했고 비트쉐어는 600만, 스팀은 지금 250만. 이거는 이제 뭐 스토리가 좀 있어요. 제약을 지금은 좀 걸어놨는데 어쨌든 다들 1000만 레벨까지 올라가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다음 이더가 제일 활발하다고 하죠. 근데 130만이고 이더는 170만 정도에서 그잼 뭐죠? 수익률이 정체가 돼가지고 거래가 원활하지 않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비트쉐어도 높았는데 50만이죠. 이런 거를 보면은 그 디포스 삼형제, 지금 삼형제죠. 뭐 사형제는 5년 될 수 있지만은 디포스들이 굉장한 처리량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디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증인 시스템이 과연 좋냐, 이거 중앙화된 것이 아니냐 한 얘기가 있거든요. 증인은 이제 21명, 제가 그중 한 명인데 21명이 뽑혀가지고 대의민주주의처럼 이렇게 의사결정도 하고 블록 생산도 하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맥시멀리스트 측면에서 보면은 분권화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일견 맞는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보면은 이제 중앙화됐다는 비판이 있지만은 이제 블록체인에 무슨 문제나 뭐가 변화가 있을 때 굉장히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2016년에 이더리움에서 더 다오라는 해킹 사태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동일한 시기 2016년에 또 7월에 스팀에서도 웹사이트 프론트엔드에서 버그가 있어가지고 개인키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 다오 때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사태가 있은 다음에 일주일 뒤에 입장 표명글이 올라왔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하드포크가 있었습니다. 하드포크가 있는데 그걸가 이렇게 뭐가 잘 된 게 아니라 하드포크 통해서 뭐 다르게 말하면 사생아가 하나 탄생했죠. 이더리움이 사생아,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했습니다. 체인이 둘로 나뉜 거예요. 스팀의 경우 며칠이 걸렸을까요? 3일 걸렸습니다. 이게 3일이란 게 문제가 터지고 하드포크에서 피해 복구 가능한 거 다 하고 하는 데까지 딱 3일 걸렸거든요. 그때 그 3일의 기간에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증인들 틈에서 있었는데 정말 밤을 새가면서 많은 얘기들하고 시시각 각각 업데이트하고 굉장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좋지만 또 다르게 보면 중앙화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관점을 제가 좀 달리 보면은 블록체인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분권을 이렇게 희생을 하더라도 이런 변화를 좀 더 빨리 캐치하고 또 사용자에 대한 보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상과는 좀 멀지만 현실과 타협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초 계약직은 블록체인은 3초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제가 3초 있다가 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쓰는 건데요. 뭐 제가 내려간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떨어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토큰은 일단 넘어가고요. 또 하나의 디퍼스 말고 큰 특징을 뽑자면은 스팀은 프루프 오브 브레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건 이 토큰 이코노미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보상 분배의 75%가 프루프 오브 브레인으로 주어진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결국 창작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적인 평가, 노동을 중시하고 또 이제 창작 평가 그리고 그게 보상으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맥락을 좀 볼게요. 이것도 그 전까지 토큰 이코노미들은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비트코인을 100% 채굴기한테 줬습니다. 그렇죠? 채굴을 하면은 토큰을 주는 인센티브를 토큰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뭐 퀀텀이나 이제 사실 오리지널 피어 코인 같은 건데 블랙코인이나 너무 오래전이라서 아마 모르실 테고 이거는 지분에 따라서 보상을 줬거든요.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면은 보상을 막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컴퓨팅 파워 장비빨이죠. 솔직히 말하면 장비빨이 되고 POS 같은 경우는 이게 자본빨, 돈빨이라고 막 하는데 제가 빨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기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중간적인 건데 여기 뭐 대쉬나 비트쉐어에서는 5에서 10%를 사람들이 프로젝트 제안서를 올리면은 투표를 해가지고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매우 적은 양이잖아요. 스팀 같은 경우는 지분을 가진 사람은 25% 줬는데요. 뭐 증인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75%가 우리 사람이 결정이 되는 프로브 오브 브레인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결정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기계나 돈이나 그런 것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최초의 토큰 이코노미가 스팀이다. 저는 그 부분이 우리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팀이 이제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은 서드 파티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바로 예를 보자면은 스팀 커넥트라는 거는 우리 구글 로그인 같은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 로그인 같이 로그인 여기 하나 해놓으면은 어느 사이트 가서 인증만 딱 하면은 그 사이트를 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뭐가 되냐? 서드 파티 사이트 만들 때 그 서드 파티 서비스들이 각각의 스팀 로그인 플랫폼 만들 필요가 없이 이것만 이용하면은 쉽게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스팀으로 통한 서드 파티들을 보면은 디튜브라든지 이거 유튜브 똑같이 흉내내는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테이스팀 들어보시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스팀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암호화폐의 컨텐츠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아니면 뭐 문학, 경제 분석 이런 거 생각이 드시는데 테이스팀 같은 데 보면은 이거는 맛집 리뷰거든요. 먹스팀도 있지만은 이런 가벼운 컨텐츠들도 있고요. 스팀헌터도 사실 우리나라 팀이 만든 건데 이거는 영어로 하지만은 이거는 그 프로덕트 제품 리뷰 사이트예요. 이게 스팀 it에선 돌아가지 않지만은 스팀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는 서드 파티 스팀 그 서비스들입니다. 스팀 가즈라는 굉장한 마이너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스팀 프로젝트입니다. 이 개발자분은 뭐 ICO도 안 하고 돈도 안 받고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이고 레이아웃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마이너 사이트들 있죠. 제가 봤을 때 제일 닮은 건 DC 인사이드 같은 분위기인데 다른 데는 룰도 서브컬처도 가지고 있어요. 뭐랄까 옛날에 DC가 뜬 제일 핫하게 만든 언어가 짤방이라는 거였거든요. 잘림 방지. 그 갤러리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사진을 하나도 올려야지 글이 안 잘리니까 올린다 해서 짤방이라는 용어가 그때 탄생을 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반말을 쓰면 안 된다. 존댓말을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식 있죠. 근데 또 욕설도 안 돼요. 욕설 안 되는 건 아닌데 욕설을 심하게 하면은 스팀이란 건 다운버팅이라는 그런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욕설도 안 되고 물론 벌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팀 입과는 뭔가 다른 굉장한 서브컬처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스팀의 과거와 미래를 간단히 또 볼게요. 스팀이 뭐 파워다운 13주 걸린다고 길다고 그러시잖아요. 옛날에 104주였습니다. 2년 걸렸거든요. 저도 이때 파워다운 한번 했을 때 정말로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싶을 정도였는데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100%에서 9.5%로 바뀌었고 옛날에 사실 스팀이 하이브리드식이었어요. 여러 가지 변화인데 결국 변화의 방향을 보자면은 스팀은 점점 심플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앞에 것도 왜 다 바꿨냐? 너무 복잡하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또 다른 스팀의 방향성은 이퀄리티 평등하게 가자.
이거 그런 방향이 있었어요. 옛날엔 재고 보상이라는 좀 이상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거를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걸로 하자 식으로 갔고요. 요거는 뭐 재미로 보시면 돼요. 저희 캐럿케이크라고 이제 그 예술 그림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 그리신 건데, 스팀은 이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럴 수도 있다. 결국 스팀에 있는 사람들, 아까 제가 스팀이 사람 중심이 된 블록체인이라 했잖아요. 사람 중심 된 토큰 이코노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밝은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두운 미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사람만 이렇게 쪼아야 되냐, 사람만 이렇게 하라고 강요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바뀌고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도록 하도록 유도를 하느냐, 그게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스팀은 이제 어떤 쪽으로 하냐면은 좀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만으로 다 쓰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가자. 왜? 그래야지 기존의 기업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훨씬 쉽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정 생성 문제도 바꾸려고 하고 뭐 이제 아까 밴드위스라는 그런 무료 프리미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바꾸고 있는데, 아마 제일 큰 변화라면은 SMT가 아닐까 싶습니다. SMT가 사실 얼마 전에 계획이 나와가지고 내년 1월에 테스트넷을 런칭을 하고 내년 3월 24일에 메인넷을 런칭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SMT의 컨셉을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스팀 같은 것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하자. 스팀 위에서 토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SMT 오라클 이를 통해서 좀 더 뭔가 사용자를 걸러내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잘 활용하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이제 공유제 비공 문제 같은 그런 경제학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은 1인 1표제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 1인 1표라는 게 블록체인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주소는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주소에 누군가 이게 그 사람이다 인증을 해줘야지 1인이 되거든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이 번호는 이 사람이다라고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은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외부에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누가 인증을 해주거나, 그러면 바로 중앙화로 얘기를 듣는 거죠. 오라클은 이제 그거 인증해 하는 사람을 여러 명을 둬가지고 이제 오라클을 만드는 거죠. 이 몇 명, 이 세 사람 모두 오케이한 사람, 이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1인 1표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게 실제로 오라클 스팀 SMT를 만들 때 나오는 화면으로 예시로 나온 거예요. 그 위에 보면 토큰 디테일 뭐 이런 거, 펀드레이지, ICO 어떻게 할지, 오라클 프로퍼티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 과정이 프로그래밍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클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오라클 SMT 통해 가지고 작게는 우리들이 각자의 개인 토큰도 만들 수 있고요. 원한다면은 좀 가면은 뭐 우리 커뮤니티 토큰 만들 수도 있고 기업 토큰을 만들 수도 있고, 비용은 거의 없다시피 뭐 1스팀 정도로 제가 지금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굉장한 서버 이코노미를 이제 또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고, 이 서버 이코노미 블록체인 시스템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태까지 스팀이었던 서드파티 지원, 그거와 결합이 돼가지고 스팀 생태계를 스팀 안에서만이 아니라 스팀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비즈니스들, 다른 공동체들, 커뮤니티들을 끌어올 수 있는 모델로 스팀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또 방향이 나올 건가, 제가 몇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멀티 레이어 컨텐츠 보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구글 로그인 말한 것처럼 이렇게 로그인도 어느 사이트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SNS 로그인처럼. 자, 컨텐츠 지금은 플랫폼 종속적이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뭐 티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카페 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컨텐츠가 그 위상이 바뀌면 어떨까? 컨텐츠 하나 있고 거기에 스팀 보팅, 뭐 무슨 보팅 해가지고 컨텐츠 주인이 보팅 받는 대상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붙일 수 있는 식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하나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 플랫폼이 주도하고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스팀잇만 놓고 보자면은 스팀잇이 결국에는 그냥 스팀잇.com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팀인 걸 몰라도 스팀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 뭐 얘기하면 사실 모르잖아요. SQL이면 뭐 모르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쓰고 있거든요. 어느 뭐 제로 보더니 무슨 보더는 무슨 SQL 쓰고 뭘 쓰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스팀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외의 기여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거고,
또 점차 아까 뭐 테이스팀이나 스티먼트 같이 그 기존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붙어가지고 외부로 계속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뭐 테이스팅 같은 경우는 컨텐츠 그 만드는 큐레이션 카드, 뭐 치킨과 어울리는 맥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한다든지, 스티먼트 같은 경우는 테마를 잡은 프로덕트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들어서 감사합니다.